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2050년이나 206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이 2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1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사람의 생존이 참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 속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30년 후면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지구의 위기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재림을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 볼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과 생물이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와 자연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25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이런 온도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홍수와 기근과 폭염이 심해지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기후 문제들이, 재난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전 세계에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인구가 4억 명이 초과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기근과 홍수가 일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곳곳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학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해야만 지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을 지키기가 점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이기심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막을까요? 중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추세라면은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2040년까지는 1.5도 상승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일하는 기후변화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데 이 기후변화체는 1990년부터,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아서 합의해 놓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예측 보고서가 지금까지 오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이 예측한 범위에서 최악의 경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도 최악의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빙하도 예측 범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종말의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지금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그때부터 위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 중에서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개체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돼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195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바다 생물이 29%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미 30%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수많은 어패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산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호가 뭔가요? 물고기들이 어렸을 때 뛰놀고 있는 장소예요. 서식지입니다. 그 산호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다의 생선이 살아가는 터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산화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지금까지 배출된 그 가스가 100년 이상 지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상승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속도를 늦출 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지금까지 1.1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1.5도를 지나서 2050년에는 2.0도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2.0도 상승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2도를 넘어가면은요, 지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이미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했고 그 당시 북극 빙하가 3분의 1로 이미 축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구에서 사라지는 빙하가 30% 증가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빙하와 만년설이요 90%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지금 해발 6,000m 이하로는요 눈이 없어요. 다 녹았어요. 6,000m 이상에만 만년설이 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를 식히는 거대한 지구의 에어컨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망가지고 킬리만자로에서 망가지고 남극과 북극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온도를 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비강가 녹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녹았을까요?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남북한 전체를 아파트 10층 높이의 얼음으로 만들면요 남북한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래요. 엄청난 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온난화가 때문에 빙하들이 녹고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엄청난 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엄청난 양의 물이 수증기로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지구의 온난화로 대기의 온도가 지금 더워져 있어요. 근데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하늘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도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하늘은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물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지구의 곳곳에서 여름에 살인적인 홍수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우량이 그냥 한번 쏟아지면 확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고. 자, 둘째,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또 어디로 갈까요? 가장 많은 양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지구에 이 엄청난 대양이 있는데 그 해수면을 상승시킬 정도로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바다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선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 선이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해수면 상승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2,600만 명의 중국 상하이가 바다 침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올라가면 말이죠. 인구 900만 명의 태국의 방콕도 전 지역이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인구 1,500만 명의 인도의 캘커타 지역도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한국의 해안 도시들도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부산과 40여만 명이 사는 해안 지역도 밀물때가 되면 해안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세요? 실감이 안 나죠? 네? 그런데 뉴욕을 보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미국의 뉴욕도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해안에 지금 바다 방어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토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지금 현재도 매해 국토의 일부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를 내륙으로 더 깊이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염병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통계를 보죠. 1800년도 전에는 100년에 한 번 또는 200년에 한 번 지구 전체를 덮치는 팬데믹, 대유행병이 생겼습니다. 1800년도 이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1800년부터 1900년에 되면서 이 100년 동안에는 4번이나 생겼습니다. 4번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2000년 사이 이 100년 동안에는 또다시 4개의 큰 전염병이 세상을 덮쳐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불과 20년밖에 안 했는데 이미 5개의 세계적인 유행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돼지 독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19까지 5개가 생겼습니다. 의학은 지금 지구 역사 최고로 발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자주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나타나는 이 전염병들은 모두 동물에게서 온 간염병이죠. 그런데 그 발생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100년이나 200년 만에 한 번, 두 번씩 오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최근 20년 안에 몇 개요?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장난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